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두 경기를 들고 왔습니다. 첼시와 포르투, PSG와 바이에른 뮌헨이 8강 2차전에서 맞붙는데 주중에 프로토 배팅을 하시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무패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억 원 이상의 1등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승무패 15회차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승무패 15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K리그 팀들의 근황 및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포르투의 경기인데 2.5 오버와 첼시의 -1 핸디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프로토는 투폴 복식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 오버와 핸디캡 그리고 일반 승무패 투트랙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포르투와의 1차전 원정 경기 일정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5경기 4승 1패 2연승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팰리스 원정에서 4대1 승리를 거뒀는데 퓰리식 선수가 모처럼 2골을 넣었고 하베르츠 선수 역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 2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세비야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홈 경기 이점은 없습니다. 포르투전 이후에 다음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4강 경기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3일을 휴식을 한 다음에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 빡빡한 것이 첼시입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첼시에게 당한 패배 말고는 리그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공격면에서는 포르투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보다도 슈팅을 더 많이 때리면서 공격적으로는 주도를 했는데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타레미 선수와 올리베이라 선수가 모두 징계로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골 결정력 마무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포르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레미 선수와 올리베이라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는 포르투가 첼시를 상대로 1차전보다도 화끈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레미와 올리베이라가 리그 경기에서 각각 10골과 12골을 넣어주면서 최다 득점, 포르투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첼시가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첼시전 이후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4일 뒤에 리그 꼴찌팀 원정 경기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이번 첼시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체력을 쏟아낼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원정 일정으로 2골을 넣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첼시입니다. 향후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4강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하고 2골차 리드를 유지하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2차전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타레미와 올리베이라 선수가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차전에서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점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포르투가 첼시를 상대로 이른 선제골을 넣는다면 포르투가 기세를 잡으면서 추가골까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첼시가 맨디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고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원투펀치, 포르투의 원투펀치가 가세한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투엘 감독 체제에서 핵심적인 중앙수비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텐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첼시 수비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포르투 같은 경우는 선제골을 일찌감치 넣지 못한다면 무리하게 더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 일변도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첼시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선제골을 포르투가 넣지 못하고 오히려 첼시에게 실점을 한다면 더 많은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르투는 더 밸런스를 깰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난타전 양상이 나오면서 이 경기는 2.5 오버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 에이스 타레미와 올리베이라가 돌아온 포르투의 화력을 고려하면 포르투가 최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2.5 오버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첼시가 포르투에게 무승부나 혹은 패배로 덜미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 다득점 면에서 앞서면서 4강 진출은 첼시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와 포르투의 경기는 2.5 오버와 함께 첼시의 -1 핸디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1 핸디슨과 3.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PSG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전 뮌헨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에이스 원투펀치인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2연승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PSG이고, 직전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 4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네이마르 선수는 아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빵빵한 것이 PSG의 공격진이고, 최근에 주포인 음바페 선수가 다시 골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뮌헨전 2골에 이어서 직전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발끝 감각을 한껏 예열을 마쳤습니다. PSG의 경우에는 뮌헨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비교적 휴식 기간이 깁니다. 5일을 휴식을 하고 13일 생떼띠안과의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뮌헨전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일정이고, PSG는 지금 핵심 중앙수비수와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마르키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뮌헨의 경우에는 지금 PSG보다도 훨씬 더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주포인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가 부상으로 인해 제외가 됐고 최대 10명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레츠카와 코망 역시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100%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인데 2경기로 따져봤을 때는 1무 1패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슈팅 숫자는 2배가량 많았지만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빠졌다 보니까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던 뮌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전을 치른 다음에 4일 뒤에는 까다로운 볼프스부르크를 원정 경기에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원정 3골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반대로 뮌헨의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체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홈에서 3골이나 허용한
미넨이기 때문에 이번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최소 2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둬야 깔끔하게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바이에른 미넨입니다. 만약에 PSG에게 한 골이라도 실점을 한다면 최소 3골은 넣고 이겨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1차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상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내렸고 이 1차전만큼 난타전 양상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 역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비 밸런스를 탄탄히 하고 음바페와 네이마르를 앞세운 수비 뒷공간 침투,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미넨 역시 1차전에서 네이마르와 음바페에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뒷공간 수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만큼의 난타전 양상보다는 정돈된 경기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에른 미넨은 득점도 중요하지만 한 골이라도 실점을 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미넨 역시 1차전보다는 수비 밸런스를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언더 오버 접근에 있어서는 의외로 3.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고 레반도프스키, 그나브리 같은 주축 공격진들과 최대 10명이나 출전이 불투명한 바이에른 미넨이 훨씬 더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상자 및 결장자 상황이나 차후 일정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결코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플러스 1 핸디슨과 3.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화요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이 되는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주중에 승무패 15회차 관련 살로만 뉴스와 프로토 관련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